화학식에 대한 내용부터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분해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호 검토죠. 피어 리뷰 해서 이제 실험적 오차를 줄이는 것의 필요성, 이런 거 같이 살펴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다른 데로 넘어가서 화학식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수행했던 실험 4.1로 돌아가 잠시 생각해보자. 산소 기체보다 수소 기체를 더 많이 모았다는 것은 물 분자에 산소 원자보다 수소 원자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실험에 오차가 없었다면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의 2배만큼 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줬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 분자의 산소 원자보다 수소 원자가 2배만큼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물의 화학 기호가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 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먼저 배운 화학 기호가 물 분자일 것이다. 실험 4.1은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쵸? H는 수소, O는 산소를 의미한다. H 뒤에 붙어있는 아래 첨자 E는 물 분자에 수소 원자가 2개 있음을 의미해요. O 뒤 아래에 첨자가 없다는 것은 물 분자에는 산소 원자 1개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학기호 H2O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해 1개의 분자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왜 2배만큼의 그 기체가 발적이 되느냐? 2개의 물 분자가 전기 분해되는 거죠. 그쵸?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2개의 수소 분자가 나오고요. 뭐예요? 1개의 산소 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수로 보면은 2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로 보면은 이렇게 2대 1 수소가 2개, 2배 산소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인 거죠. 자, H2와 같은 화학 기호를 화학식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떤 성분을 이루는 화학 물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학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전기가스, 천연가스 난로, 온수기, 난로는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를 연소해요.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라고 합니다. 알고 있듯이 H는 수소에 대한 화학기호이고 C는 탄소에 대한 화학기호입니다. 즉, 이 화학식으로부터 메테인 분자는 1개의 탄소 원자, 뒤에 첨자가 없기 때문에 산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메테인을 태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어떻게 돼요? CO2로 그쵸? 발생이 되겠죠. 그쵸? 산소 분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H2O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H4니까 여기에 2개가 붙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수소를 4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산소 원자가 하나, 둘, 4개 있으면 되겠죠. 그쵸? 하나, 둘, 하나 해서 4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연소에 대한 화학식을 쓰면은 CH4에다가 산소 원자 4개가 와야 되니까 어때요? 2개의 산소가 결합하는 게 연소하는 거죠. 그쵸? 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메테인에 불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뭐예요? 1개의 이산화탄소 분자와 뭐예요? 2개의 물 분자가 나오는 연소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것도 그래서 기체로 나온다면은 이거를 또 아까 말했던 식으로 뭐 그 포집을 한다면은 그 부피가 역시 1대 2로 나오겠죠. 그쵸? 예, 이산화탄소가 1이라면은 물은 2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래서 화학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화학식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각 원자에 대한 화학 기호를 원소 기호라고 하죠. 원소 기호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C 같은 게 탄소를 의미한다. H라고 하는 게 수소를 의미한다. O라고 하는 게 산소를 의미한다.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화학기호 뒤에 아래 첨자가 없다면 그 원자가 분자에 한 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런 거 같은 거, 그쵸? 요런 거, 예, 원자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쵸? 예, 네. 요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앞쪽에 있는 건 뭐예요? 분자의 개수란 뜻이에요, 그쵸? 네. 예, 그런데 요 아래 첨자는 뭐예요? 요 원자의 개수란 뜻이죠, 그쵸? 네. 그쵸. 예, 그리고 여기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으면 뭐예요? 1이란 뜻이에요. 그쵸? 네. 예, 요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한 개만 존재해요. 뒤에 숫자가 없으면은 1이라는 게 생략됐다는 뜻입니다. 아래 첨자가 있을 때에는 그 분자에 그 원자가 몇 개 존재하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즉, 화학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모든 원자의 기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쵸? 정말 그럴까? 네,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원자의 화학 기호만 배우게 될 것이다. 아마도 자주 사용하는 원자의 기호들을 익히게 될 거라고 해요. 원소 기호표 우리 책에서 가장 그 처음에 딱딱한 거 펼치면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보시면 원자가 한 100몇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쵸? 28개. 아, 100. 네. 예, 그쵸? 근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네. 왜요? 아, 뒤에 것들은 사용을 안 하는. 뒤에 거들은 우리랑은 거의 관련 없는 물질이에요. 저 아, 뒤에 거들. 네. 예,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극히 드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원소 기호를 한 20번까지만 외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첫 글자 따서 되게 외우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수엘리 분탄질산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쭉 해서 20번까지 했던 거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기 뭐냐, 나트륨하고 마그네슘까지 했었나? 하여간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을, 그래, 여러분도 알고 있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 20번까지를 주로 외우게 합니다. 자, 그리고 앞 글자, 머리 글자 따서 그냥 쭉 붙인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뭐, 수엘리베가 뭐냐,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 앞 글자를 딴 거구나. 해서 20개까지 쭉 이어서 그냥 입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모든 원자기호가 한 개의 문자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쵸? 예, 탄소 같은 건 C고, 그쵸? 네온은 N 해서 좋긴 한데, 네온 같은 거는 N이 아니라 N은 저기 그거죠. 질소죠. 예, 근데 네온은 N2예요. 그쵸? 철은 F가 아니라 F2죠. 그쵸? 예, 이런 거. 자, 어떤 원자는 나트륨 같은 경우도 NA죠. 네, 어떤 원자는 원자 기호가 뭐 요즘엔 나트륨이라고도 안 하고 뭐 소디움이라고 해야 된다. 뭐 하여간 그래요. 네. 요오드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아이오딘이라고 뭐 이렇게 뭐 표준어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그게 그거예요. 어찌됐건
자, 어떤 원자는 원자 기호가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온은 전기를 가했을 때 밝은 주황색 빛을 내는 기체로, 그래서 네온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엔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LED가 워낙 좋아져서 그 간판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요즘엔 다 LED로 해서 뭐 네온 네. 사인 이런 거 안 할 텐데 옛날에는 이제 그 밤에 이제 저기 간판들 깜빡깜빡깜빡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네온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원자 기호는 N2예요. 기호에 문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이들 중 한 개만 대문자라는 점을 유념해서 살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온이라고 해서 N인데 N 대문자, 2 대문자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만 대문자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다. 모든 원소 기호에는 단 한 개의 대문자만 존재한다. 기호에 두 번째 문자가 있다면 그것은 소문자로 되어 있다. 또한 화학 기호가 항상 탄소는 C, 네온은 N이 아니라 Ne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테면 철 원자의 기호는 Fe예요. 이 문자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철을 라틴어로 하면 페rum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온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따온 원소 기호도 있다는 거죠. 자, 원자 기호는 두 개의 문자가 되기도 하고 한 개의 문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원자 기호가 영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라틴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유념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고 화학식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의 극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시간이 이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거고, 되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재밌게도 약하게 전기적인 성향을 띱니다. 전기적인 성향이요. 자체적으로 전기적인 성향을 띄어요. 물이라고 하는 그럼 친구가. 물 속에 전기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러한 물체는 전기적으로 어떻다 그랬어요?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어서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아, 네. 전기적인 성향이 안 껴요. 그쵸? 네. 근데 얘네도 전기적인 성향을 띠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막 문질러요. 그쵸?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전자를 뺏기죠. 그쵸? 네. 뺏기는 건가, 뺏는 건가, 이건 아, 헷갈리는데, 네. 뺏을 수도 있어요. 뺏기거나 아니면은 뺏어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서 전하의 균형 상태가 깨집니다. 그러면은 얘도 어때요? 전기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책받침 같은 애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머리에다가 막 비비고 이렇게 들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쫙 붙어서 아, 딸려오죠. 그쵸?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대전돼서 둘 다 전기적인 성향을 띠는 거예요. 그쵸? 네. 하나는 뭐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서 뭐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 애가 플러스 전하 띈 애를 잡아 당기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네. 머리가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끌려 올라간 머리가 왜 계속 유지가 안 되느냐? 얘가 이제 닿잖아요, 머리가.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멀어지면은 힘이 그거를 저기 뭐냐, 유지를 못 하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닿는 상태에 있으면은 대전된 상태의 불균형한 전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균형을 찾아버려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머리가 이제 추르르 내려오죠. 그쵸? 네. 그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체는 막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쵸? 대전시키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성향을 띠지 않아요. 네.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게 자체적으로 대전을 시키지 않아도 아주 약한 전기적인 성향을 띱니다.
네. 재밌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물의 극성이라는 거예요. 물도 물 분자 하나가 약하게 플러스 극을 갖는 면이 있고 마이너스 극을 갖는 면이 있어서 물끼리도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얘네들 같은 경우 대전되지 않았는데 아주 약한 힘이나마나 서로를 끌어당기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여기에 네.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아, 네.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물은 자체적으로 분자 하나하나마다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전기적 분들. 예, 전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 분자 하나에 약한 플러스 극과 약한 마이너스 극이 존재해요. 네. 분자 하나하나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냐, 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네. 이제 펜을 막 이렇게 대전시켜가지고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그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은 이제 물이 그 전기적인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종이컵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살짝 뚫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꼭지를 이렇게 해서 물을 콸콸콸콸콸콸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계속 차오르겠죠, 그쵸? 네. 네, 적당히 차오르면은 잠가줘요. 그래서 이 수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면은 이제 요 밑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실처럼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서도 곧 쏟아져 내려가는 양만큼을 보충을 해줘서 이 수위를 유지를 먼저 시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빛이겠네요. 빛을 막 이렇게 문질러서 대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빛도 잠깐 동안에는 어때요? 전기적 성향을 띠는 그런 물체가 되거든요. 네. 이게 저기 그 지금 헷갈리는데 문질러서 대전시키면은 플러스 전하를 갖는지 어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지가 좀 잠깐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요. 하여간 가져요. 아,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대전된 빛을 흘러내리고 있는 물줄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먼저 그거부터 한번 저기 확인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전화로 대전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나오겠네요. 그쵸? 격렬하게 빚었을 때 빚는 머리에서 전자를 오히려 빼앗아요. 네. 아, 막 그 문지르면은 오히려 전자가 그러니까 음의 성향을 띠는 친구거든요. 근데 네. 얘를 오히려 빛이 머리에서 전자를 뺏어오게 되니까 빛이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의 그 전기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문지른 친구가 이제 자유전자를 흡수를 해와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의 성향을 띠는 친구인데 얘를 이렇게 쓱 갖다 대는 거예요. 그쵸? 아, 네. 대지는 않아요. 가까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물이 재미있게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가까이 붙였는데, 자, 이 빛을 근데 훨씬 더 가까이 돼야 될 거예요. 실제 실험에서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저기 좀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던 물이 재밌게도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빛에 의해서 물줄기가 이렇게 끌려오는 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뭔가 살짝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 중력은 아니고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니까 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가는 애인데 얘를 뭐예요? 얘가 끌려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줄기가, 끌려오는 네, 물줄기가 휘어지는 건가요? 네, 휘어진다고요. 그전에는 똑바로 내려오고 있었던 애가 이 음전화로 대전된 빛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얘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휘어진다니까요. 가까이 가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줄기가 끌어당겨지는 이쪽은 플러스 쪽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으로 돼서 쭉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네, 물 분자 하나하나가 플러스 쪽이 이쪽으로 다 쫙 정렬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대전된 그 전기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쫙 정렬하게 되면서 끌려가면서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물 분자 하나하나가 아주 약하나마나 전기적 성향을 띈다를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전기적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거를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음의 전기 성향을 갖고 있는 물체를 얇은 물줄기예요. 왜냐면 또 너무 많은 물줄기는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만큼 힘을 못 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얇은 물줄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물줄기가 똑바로 내려오던 게 갑자기 그 빛 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내려가요. 아, 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물줄기가 빛 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관찰했을 것이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물 분자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알려면은 물 분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파란색은 뭐냐면 산소 원자입니다. 우리가 H2O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H2O라고 했으니까 산소 원자 하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뭐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결합을 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모델의 의미를 알고 보면은 아, 왜 약한 전기적인 극성을 가지는가?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예. 만약에 이 친구가 요 크기를 저기 유념해서 잘 보셔서 산소 원자 크기가 여기 수소 원자 크기랑 좀 비등비등한 요 정도 크기였다. 그러면은 극성을 띠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체급이 확연히 다르죠. 그쵸? 네. 네, 체급이 확연히 다른 애가 요 두 개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아, 체급이 큰 애가 조금 더 잡아당깁니다. 아, 네, 네. 필요한 이제 전자거든요. 필요한 전자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덩치 큰 애가 있어요. 덩치가 작은 친구가 있습니다. 손으로 붙잡고 서로 자기 쪽으로 당겨봐라 라고 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몸이 큰 애 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려가죠. 그쵸? 네. 버틴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약간 이렇게 쏠려가게 되잖아요. 네.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이 꼭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얘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전자를 서로 끌어당기는 형태로 얘네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산소 원자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수소 원자 쪽보다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끌어당기는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자가 음전하의 그러니까 그쵸, 음전하를 띠는 게 그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평형이 딱 맞는 지점으로 서로 완전 평행을 이루는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얘네가 결합되어 있는데 완전 평형 상태로 잡아 당기면은 얘가 전기적 성향을 안 띠겠죠. 그쵸? 네. 그런데 왜 산소 원자가 체급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뭐 수소 원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패배하는 건 아니지만 이 평형 상태가 약간 깨지는 겁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긴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얘는 약한 음전하의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왜요? 네. 전자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당겨 왔으니까. 네. 그에 반해서 얘는 어때요? 원래 이 자리에 있다면, 자기 위치에 있다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평형 상태에 있을 텐데, 얘가 힘을 써가지고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당겨가 버렸으니까, 아, 더 많이 당겨간 만큼 수소 원자는 어때요? 양전하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극으로 따지면은 산소가 뭐예요?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수소 원자가 플러스 극이 되는 약한 전기적 성향을 띠는 그 분자가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런 물질을 극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극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물의 극성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대전된 물체. 아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죠. 그쵸? 빛은 네.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극 갖고 있는 빛을 갖고 가면 어때요? 이 수소 원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쫙 정렬하는 거죠. 그쵸? 아, 이렇게 정렬하면서 얘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아. 보시면은 원래는 어때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쵸? 있는 네.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대전된 빛을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뭐예요? 플러스 쪽을 끌어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면서 얘네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네.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정리할게요. 자, 아직 물 분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이 그림을 모델이라고 한다. 물 분자를 볼 수는 없어서 예상되는 모습을 모델로 하는 그림을 사용한다. 물론 이 모델이 맞는지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과학적으로 훌륭한 좋은 모델임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겠죠. 그쵸? 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다. 자, 이 그림의 물 분자의 실험 4.1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자. 먼저 이 모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원자를 나타내는 파란색 구체가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녹색 구체보다 더 크다는 점도 살펴보자. 그쵸? 요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산소가 체급이 다르다. 근데 둘이 결합했다. 그래서 극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가 존재해요. 물론 색깔은 임의의 것입니다. 색깔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고요. 이 원자에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있는 막대, 요거죠. 요게 이제 화학적 결합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공유 결합입니다.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 화학 결합이에요. 근데 전자가 공유되는데 체급이 다르니까 누구 쪽으로 더 쏠려간다는 거예요? 체급이 더 센 산소 쪽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공유하는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기 성향을 띠고 수소는 좀 더 멀어지니까 플러스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화학결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화학결합이 실험 4.2에서 물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단원 3에서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한 것을 떠올려 보자.
양성자는 양전하예요. 전기적인 성향이 플러스 쪽입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자, 가지고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고 했다. 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물 분자에서와 같은 화학 결합은 어떤 분자 내에 있는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공유가 깨지면은 얘네들의 결합은 어때요? 다시 풀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기분해 배웠었잖아요. 그쵸? 네. 전기분해는 뭐예요?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떼어 놓는 거죠. 그쵸? 네. 예,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힘으로 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얘네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즉 그림 4.2는 이의 막대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된 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얀 막대 있죠. 그쵸? 그게 공유된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자 공유는 분자의 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때문에 원자가 서로 가까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된 전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그러니까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하나의 물질인 것처럼 붙어서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전자 공유가 풀어지면 어때요? 얘네들이 다시 별개의 물질로 되돌아가는 거죠. 전기분해 그래서 받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의 경우 원자에 의해 공유된 전자들 사이에 근데 줄다리기,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돼요. 줄다리기가 존재한다. 두 명의 작은 어린아이가 이들이 공유하는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듯이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는 그들이 공유하는 전자를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 끌어당기니까 어때요? 그쵸?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런데 서로 안 끌어당겨요. 아, 그럼 네. 어때요? 예, 서로 예, 밀려나요.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쵸? 서로 네. 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이렇게 좀 끌려가 있는 상태로 예, 둘이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두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해 보자. 어른이 말리지 않는다면 힘이 더 센 어린이가 약한 어린이보다 장난감을 더 자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수소보다 더 많이 전자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물론 산소가 정당하게 싸우지는 않았다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앞에서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고 했다. 산소가 수소보다 전자를 더 자주 가져가기 때문에 정당하게 공유하는 전자를 더 많이 차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산소가 정당하게 공유하는 전자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한 음전하를 결국 갖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는 더 적은 정당하게 공유하는 전자를 소유하게 되므로 원래보다 적은 음전하를 갖게 되고요. 음전하가 양전하랑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그만큼 산소가 끌어당겨서 가져가다 보니까 약한 양전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모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서로 끌어당기면서 전자를 공유하는 힘으로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물 H2O인데 체급이 어머나 다르네요. 그쵸? 그래서 전자가 어디로 좀 쏠린다는 거예요? 산소로 조금 쏠려 있죠. 그쵸? 네. 쏠려 있다 보니까 전자는 음전하를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얘가 어때요? 약한 음전하의 모습을 띠게 되고 수소는 어때요? 약간 잃어버렸으니까 양전하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 친구죠. 요 친구는 델타의 헬라어 알파벳이래요. 여기서 기호 델타는 그리스 문자 델타의 소문자이며 이는 물 분자의 전하가 매우 작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힘이 해서 전기력이 작용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작은 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은 구조 내에 반대인 전하가 있을 때 이 현상을 극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극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 안에 뭐예요? 서로 반대 성질을 띠는 전하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그 물질은 뭘 띈다?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물은 뭐예요?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극성 분자의 정의를 여기서 해놨죠. 전자 공유의 불균형 때문에, 그쵸? 전자를 공유하는데 덩치가 큰 애가 더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쵸? 뭐예요? 약한 양전하와 약한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분자를 바로, 그쵸? 네, 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실험 4.2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머리를 격렬하게 빗었을 때 빗는 머리에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빗는 머리에서, 머리카락에서 전자가 빼앗긴대요. 그 결과 빛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양전하는 음전하를 끌어당기며 음전하는 양전하를 끌어당겨요. 빛의 음전하는 물 분자의 수소 원자에 있는 작은 양전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 4.4와 같이 수소 원자가 빛을 향하도록 돌아서게 되고요. 물 분자가 방향을 바꾼 다음에는 어때요? 수소 원자의 약한 양전하와 빛의 음전하 사이에 있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쵸? 네. 상쇄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물줄기를 빛 쪽으로 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물은 약한 전기적 성향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예, 띄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전자를 공유하면서 얘네가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체급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그 전자가 쏠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약한 음전하, 약한 양전하를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다. 그래서 물은 극성을 갖고 있는 극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기 뭐냐 이렇게 대전된 물체 들이대면 어때요? 끌려오는 그쵸? 네. 아, 그런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